네. 지금 공무원 그리고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내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 제도죠. 네. 네.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공무원노조 시행법과 교원노조 시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네. 그다음에 3급 이상이 공무원, 그다음에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네. 경사노위에서 이런 분들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 절차와 네. 근무 시간에 뭐 어떻게 사용 실제가 이런 걸 정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됐다. 왜냐? 이번 12월부터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안 하면은 네. 지금 전부 한 게 불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여야가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합의를 존중은 해주지만 예. 제가 가진 노동운동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는 네.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전임자 네. 이런 사람들의 급여를 수백억씩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나는 역사적 퇴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 전임자를 지금 없애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늘리고 수백억 세금을 이제 월급을 줄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네. 우리나라 선거도 해야 되니까 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숫자도 많고 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수백억 세금이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627억 원이에요. 예. 이 돈을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2% 조합비를 걷어서 54%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제 이 인건비로 안 나가게 되니까 네. 이런 게 전부 대국민 투쟁하는데 대정부 투쟁하는데 쓰여질 가능성이 네. 대단히 너무하죠. 높은 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조를 막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2%의 조합비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체크오프 제도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2% 조합비를 거두라고 한 취지는 네. 이런 조합비에서 상호 부조 형태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주라 이 취지예요. 네.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고 노조 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네. 이따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주적이지 못해요. 맨날 이 노조가 항상 주장하는 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아라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뭐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왜 자주를 자꾸 외치는 거죠? 네. 그래놓고 오히려 전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네. 저렇게 그 뭐 봉급 받으면서 네. 맨날 뭐 윤석열 퇴진 그쵸. 뭐 이런 네. 거는 외치고 뭐 네.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이런 거는 외치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무슨 선택적 자주성입니까?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네.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네. 저것은 역사적 퇴행이고 네. 앞으로 정말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노동운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런 역사적 퇴행, 전임자 급여를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네. 이것은 노동 적폐이므로 네.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그 다음에 네. 전 세계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전임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30년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2년간 몇 개월 출근한 사람도 있었고, 8일.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것은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저것은 잘못된 제도예요. 네. 조만간 저런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게 한번 제도가 되면은 저거 없애려면 또 노조 탄압한다고 또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부로부터 사용주로부터 노조 전임자 봉급을 받는 거는 노동운동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국민노조는요 네. 최소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임오프 제도가 원래는 사라졌었던 제도였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나타났죠? 97년도에 예. 민주노총을 합법화해주는 대가로 네. 딜을 했죠. 네. 가장 잘못된 제도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것을 계속 붙잡고 문개적하고 안 오고 있다가 2007년도, 네. 2008년도에 이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적폐예요, 적폐. 그리고 이미 사라졌던 제도를 땡깡 펴서 네. 어거지 써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정치권 압박해서 네. 이거 안 하면 노조 탄압이고 우리는 너희를 지지 안 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조 전임자 제도예요. 네. 그러면은 노조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조합비를 네. 2% 걷지 말고 네. 0.2%를 걷어야죠. 그렇죠. 아니 조합비를 0.5% 내에 걷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리고 그 조합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양대 노총 중에 한 노총의 그 자산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00억대 자산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네. 현대자동차가 네. 조합비가 연간 네. 600억 가량 돼요. 예. 아니 봉급도 회사에서 받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봉급도 회사에서 받잖아요. 그 또 아, 네. 뭐냐면 이게 회계 규정이 1년마다 다 써야 돼. 네네. 그러니까 맨날 이걸 그냥 술 먹고 뭐 회의비다 조직비다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현대자동차 연간 600억대는 이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네. 맨날 윤석열 퇴진에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이 두 곳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뭐 한국노총 얼마 안 된다 근데 모든 노조의 조합비를 네. 전체 계산해야죠. 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수천억 될 거예요. 그렇죠. 1년에. 그럼요. 예, 1년에 그 정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노조 하면은 정말 치를 떠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업 때문에 정말 좀 싫어하는데요. 이 국민연금 노조가 지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옛날 국민노조에서 건강보험료 불평등 개선을 하려고 네. 그렇게 노력해서 약간 개선은 됐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네.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이거 인터넷이 잘 발전돼 있어요. 네. AI도 발전됐고 이런 데서 하면 돼요. 네. 지자체별로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놓고 해는 것은 뭐냐면 전부 뭐 총파업한다고 하고 뭐 연금 공공성 강화, 실질 임금 인상 쟁취, 연금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구조개혁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은행들도 많잖아요. 네. 은행에서 징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면 훨씬 수월하고 더 잘하죠. 그다음에 네. 이것을 연금 보험액을 창출할 때 뭐 어디서 하면 가장 빠르겠어요? 세무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소득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그냥 자동방으로 거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합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고 옛날에 보니까 그 민주노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들이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더만 이렇게 종업원이 직원들이 많을 일이 하등에 없잖아요. 네.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무 자료는 세무서에서 만들고 네. 돈은 어디서 내요? 은행에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번에도 국민연금 노조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예.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철 파업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파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